현재 일부 창고형 할인 매장들이 1인당 식용유 구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파묘 수출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파묘 수출을 중단함에 따른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파묘 대란이 오자마자 곧바로 수출을 금지했고 한국 역시 인도네시아 파묘 대란의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파묘 생산국이라 사실을 믿고 제멋대로 수출을 중단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이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 인도네시아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파묘 수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방법을 내놓은 것인데 이미 중국산 요소수 사태를 경험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미리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움직임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파묘 세계 1위 자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으며 자국 내 상황도 심상치 않아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을 곤란하게 했다가 오히려 역으로 자신들이 그 덫에 빠지는 국면이 나온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한국이 내놓은 카드가 무엇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공급 불안에 따라 자국도 파묘를 수출 규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인도네시아 내부의 식용유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렸다고 설명했죠.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업자들이 자국보다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파묘를 수출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정작 인도네시아 국내의 식용유 공급이 부족해지고 가격 파동이 일어나서 수출을 규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파묘는 본래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 공급의 절반을 책임질 정도로 생산이 많은 데다가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파묘가 공급이 불안해질 별다른 이유가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제한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국 식용유 파동이 문제라고 해도 일부 물량만 규제를 해도 충분히 남아돌 텐데 파묘의 모든 분야에서 수출 규제를 진행한 것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원을 무기화하는 기조인데 일단 이렇게 한번 조치를 한 다음에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다름 아닌 최대 수출국 인도네시아가 해당 분야에서 더욱 이득을 보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보에 대해 인도네시아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때마침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붕괴가 되었고 자원부국 인도네시아가 이 상황을 적극 활용하게 되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LG와 포스코 등과 90억 달러 가량의 초대형 니켈 광산 프로젝트를 추진했는데요. 한국이 가장 먼저인 이에 니켈 광산을 선점하려고 작년부터 공을 들이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의 CATL 등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까지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죠. 중국은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과 격돌 중이기 때문에 중국의 참전은 있는 니켈 광산 몸값을 더 올렸고 한국만 단독으로 진행되었을 때와는 달리 국내 업체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을 두고 해외 유수 기업들의 각축전이 벌어지자 인도네시아는 정부는 니켈 제품 수출 제한 정책을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인도네시아에서는 풍부한 자원을 무기화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챙기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뜻밖의 예상치 못한 파묘까지 수출 규제에 들어가며 가격을 더 올리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파묘 수출 규제가 좀 더 황당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한국은 파묘 공장을 설립해 준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파묘 공장에 필요한 지역, 한국의 포스코 등의 공장 설립을 논했고 프로젝트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요 자원의 세계적 공급 부족과 더불어 파묘까지 수출 규제의 대상에 올라가면서 한국은 공장도 지어줬지만 유사시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과거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KF21 분담금을 돈 대신에 현물로 내겠다고 의견을 낸 바 있는데 그중에는 파묘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출 규제 때문에 분담금도 못 받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번 수출 규제로 한국이 인니와 협력하는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그간의 KF-21 분담금은 물론이고 잠수함 세척을 발주하며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는 행태를 보이는 등 한국의 다양한 산업 계열에서는 물론이고 방산 분야에서도 매우 좋지 못한 인상을 주면서 논란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파묘로 국내의 식용유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황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긴급히 파묘 수출 규제 정책을 수정하는 모습도 등장했는데요. 우선 한국 업계는 기존의 인도네시아 말고도 말레이시아에서도 충분한 파묘를 수입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파묘가 매우 중요하게 합니다만 동남아시아 등에서 많이 생산되어 한국은 수입선을 다변화한 지 오래인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인도네시아가 아닌 말레이시아와 훨씬 관련 사안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또한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파묘를 수입 못하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오히려 말레이시아산이 주목받게 되고 수요가 모두 말레이시아 쪽으로 몰리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이런 국제 정세를 읽고 수출세를 인하하는 등 국제시장의 파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말레이시아는 이번 일을 기회로 여기고 있으며 파묘 수출량을 오히려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파묘 수출세를 내려서 더욱 많은 파묘가 수출될 수 있도록 발빠른 조치를 이어갔습니다. 담당 장관은 파묘 수출세를 현행 8%에서 4에서 6%로 한시적 인하하는 방안을 재무부에 제안해 검토 중이라며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해 좀 더 많은 파묘를 수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여러 파묘 수입국이 말레이시아의 수출세 인하를 요청했고 인도와 이란, 방글라데시 등의 국가는 파묘와 물물 교환 거래를 제한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말레이에 몰리며 크게 활성화가 된 것인데 현재 파묘 수출량 세계 1위 국가가 인도네시아, 2위가 말레이시아인 상황인데 더 분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4월 말 파묘 재고를 164만 톤으로 발표했는데 전달보다 11% 재고가 늘어난 것입니다. 즉 세계적으로 충분히 파묘를 공급하고 생산을 늘려도 별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파묘 원유와 파생상품의 대부분의 수출을 무기한 금지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한국도 파묘 확보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최근 1조 규모에 달하는 말레이시아가 경전투기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업비 절반가량을 파묘로 받는데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방산 전문 매체 미디어 파푸아는 말레이시아가 KAI의 경전투기 18대를 구매하는데 소요될 40억 링깃 약 1조 원 중 최소 20억 링깃 비용을 물물 교환 형태로 지불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지급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협박까지 하면서 파묘 대체 지불 협상에 성공했는데 한국은 말레이시아에 처음부터 파묘를 받겠다고 제안을 해버렸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파묘 전략은 큰 힘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인도네시아 정부는 긴급 관련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우선 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파묘 원유와 대부분 파생 상품의 수출 중단을 시행한 이후 현지 시장과 마트의 식용유 가격은 서서히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리터당 26,000 루피아까지 치솟았던 대용량 식용유는 이번 주 17,000 루피아 선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농가 농민들은 수출 금지 후 팜 열매를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수익이 끊겼다고 볼멘 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막상 파묘가 그렇게까지 많이 팔리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인도네시아 파묘협회 역시도 지금부터 2주 길어도 한 달 안에 파묘 수출 금지령이 해제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파묘협회는 이에 관해 파묘 수출 금지령이 길어지면 수입이 끊기고 정유 포장 회사들도 타격을 받으며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의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파묘로 최대한의 이득을 보겠다며 움직인 인도네시아가 자충수를 두는 꼴이 된 겁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발 요소수 사태를 경험한 데다 인도네시아의 KF-21 분담금과 관련해 여러 차례 뒤통수를 맞은 만큼 뒤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는 대단하지 않은 자원으로 지나치게 욕심을 부렸다가 오히려 한국의 신뢰를 잃게 되었고 앞으로 한국은 관련 자원 분야에서 더욱더 수입 다변화를 통해 안정적 공급을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리아주모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